이게 무슨 건설 회사도 아니고 빌딩 백 베러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빌딩의 앞쪽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빌딩의 백을 갖다가 빌딩 백 뒷면도 잘 지어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가 나오면서 나왔던 중요한 글로벌 정책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 BBB가 나왔습니다. 빌딩 백 베러란 것이 나왔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의 목차는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뭐 가운데 뭐 잠깐 넘어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글로벌 이론과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지금 답답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so what 나는 뭘 하면 좋을까에 관한 얘기. 물론 제가 당신들이 이런 직업하시고 이런 취창업하시고 사회적 기업 만드시라고 정답을 제가 줄 건 아니지만 같이 그러한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오늘 저 하고 했으면 합니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에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그 유엔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We want back to normal because normal is not normal이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코로나 이전에 ACBC라고 해가지고 비포 코로나에서 애프터 코로나 세상으로 넘어왔는데 비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익숙하다고 살아왔던 그 모든 화두와 명제는 그리로 우리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노말이란 것이 과거의 그 노말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노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가두니까 지구가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 잘하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한 사람이 막 인기가 좋았는데 요새는요. 옆에서 침 튀기고 얘기하면 불편해요.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막 기침 콜록콜록 하면 저도 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서양 애들 뻑하면 bless you 하고는 이제 얘기하는 누가 기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bless you 해요. 신의 가호가 당신과 그 뭔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따라가지고 bless you 했는데 요새는 옆에 누가 기침하면 정말 bless you 해요. 이 사람이 기침한 이 침 속에 바이러스가 없게 해주시고 신의 가호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옛날 흑사병 시대에 그 서양의 유럽의 경험들이 bless you라는 영어를 만들어냈듯이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사람만 가둬 놓으니까요. 공기도 깨끗해졌고 요새 미세먼지 얘기 안 하잖아요. 동물들이 도리어 자유로워졌고 물도 깨끗해졌고 하늘도 좋아졌고 지구가 조용해졌답니다. 지구 보고 변화라고 하지 말고 변화해야 되는 건 사람입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 전환, 우리의 일상의 밥상머리를 전환시키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지구를 구하는 방식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요. 코로나가 한창 되니까 유엔에서는 이걸 뭘 하면 이 코로나를 갖다 극복할까 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얘기하려니까 유엔은 다른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Another economic system이 필요하고 alternative economic system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 경제가 필요하다. 대한 발전을 생각하자. 대한 무역을 생각하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관행의 무역, 관행의 경제 방식이 아니다. OECD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고요? 새로운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의 고유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정부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마셜 플랜이다. 근데 그 마셜이란 것이 옛날의 마셜 플랜은 큰 댐을 짓고 도로를 짓고 항만을 짓는 건데 지금 마셜 플랜의 그린 뉴딜의 시작은 어디냐니까 생활 SOC예요. 댐과 학교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도서관을 어떻게 이거 친환경적으로 바꿔 리모델링 해볼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를 어떻게 개조해 볼 것이냐. 이런 생활 세계 속에서 SOC, 우리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에너지 자립형으로 에너지 전환시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ILO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필요한 것은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입니다. 작년 기억입니다. 작년 봄에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3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단체 5단체 장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쉬운 해고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방식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가운데 IMF를 경험하신 세대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IMF를 그냥 역사책에서 배우신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IMF라는 경제위기가 97년 말에 왔을 때에 우리는 또 누군가의 희생을, 그 희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쉬운 해고시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IMF 시절에 서울역에 노숙자라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멀쩡한 직장 다니던 아버지들 가장들이 한강에서 다리 밑에 뛰어내리는 걸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작년 3월 달에 경제 5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나마 저는 뭐 보수 진보 좌빨 우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이 정부에서는 레질리언스를 얘기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좀 튼실하게 다지자. 고용 쉬운 해고 못하게 고용 안전망을 또 우리 사회 안전망을 튼실하게 하자. 이러한 트렌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 상상력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테레스가 사무총장이 We want back to normal을 얘기할 때 바이든은 build back better를 얘기했습니다. 세상 이제 다르게 살아가자. 지금처럼 못 살겠다.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 G7에서의 주제가 building back better world였던 것입니다. 자, 매년 1월달 1월 셋째 넷째 주 21일 전후가 되면 스위스의 그 조그만 스키장인 다보스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저 슈밥 회장인데 슈밥 회장이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의 다보스 아젠다의 키워드를 주제를 뭐로 정했냐 하니까 The Great Reset입니다. 리셋하자.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질서, 경제 질서, 우리 사회 질서, 관계망의 질서라는 것을 갖다가 아예 이제는 리셋해야 된다. 위대한, 이거 한국말로 뭐 거대한 리셋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Great Reset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본 질서의 궤도는 다 굴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간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로서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교육과 사회계약, 근로조건 모든 우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The Great Reset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그 일간지인 가디언에서 작년 6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영국 국민들에게 그 설문 서베이를 했는데 6%만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나머지 94%의 사람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새로운 뉴노멀로 가자. 거기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되고 사회복지 약자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하면서도 우리 지구를 구하자. 기후위기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는요. 감염병 위기라는 코로나, 지구가 지금 뜨거워 죽겠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기후위기나 감염병 위기나 사람들의 불평등 위기, 이 3대의 다중의 위기가 공통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감염병 대응하고 누구는 불평등 대응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내볼 것이냐. 그래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재건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빌딩 백 베터 월드의 10가지 프린시플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 그냥 UN SDG가 얘기하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백 베터 투게더라고 하는 저 OECD의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더 나은 재건의 2가지의 키워드는 하나는 sustainability, sustainable 하는 지속 가능성이고 하나는 recovery 또는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력이다. 근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제 뭐 경기를 갖다가 뭐 회복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장기간을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도리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사람 중심의 불평등이 없고 포용성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회복과 온실가스 넷제로를 실천하는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회복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OECD 보고서에서는 이제 빌딩 백 베터 더 나은 재건이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이제 코로나라는 물리적 제복에 관해서 회복, 리커버리와 재건에 관한 맥락에서 접근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탄소 중립이야. 넷제로 합시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합시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통해서 기후 복원력,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다 차가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 자체를 갖다가 복원력, 레질리언스를 살려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 자, 오른쪽에 3개가 기후 쪽의 얘기라면 왼쪽에 2개의 원칙에서 나온 게 뭐냐니까 공급망 복원과 순환 강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저 캠프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캠프에서 올가라고 하는 농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방식. 근데 농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빠라바라밤 배달의 민족 요즘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급망이잖아요. 이 어떻게 이걸 유통을 시켜낼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까지를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농업 생산성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빠라바라밤 배달의 민족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망 이런 가치사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혁신을 추구해 나가자. 자, OECD는 이렇게 5가지를 Building a Better World에서의 키 다이멘션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G7 이제 지난번 이제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입니다. 파라비스 베이 G7 서밋 커뮤니케를 냈을 때 이 커뮤니케에서 얘기했던 것이 대담하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를 구상합시다. 약간 결은 달라요. 미국식, 영국식, 또 한국식이다. 한국식의 그린 뉴딜이란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댐을 짓고 공항 짓고 하는 인프라가 아니거든요. 사회 우리 동네에 SOC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인프라를 구상하면서도 4가지의 가치 중심의 영역을 했습니다. G7은 첫 번째는 기후지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 세 번째는 디지털. 네 번째는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까지 이 4가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원재 박사라고 랩 2050을 하시는 동네에서 나왔던 게 요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도리어 미국에서는 열심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퍼 컴펜세이션, 초과 회복, 초회복이란 겁니다. 이 얘기가 이미 한국에서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과 회복을 쉽게 얘기하면요. 육상 선수가 운동을 막 합니다. 운동 전에 몸 컨디션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탈수가 되고 탈진이 되고 몸의 기운이 떨어졌어요. 근데 운동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뛰고 나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하고 나가지고 다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그 달리기 100m 출발 직전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스포츠가 해나가야 되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그냥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침이 있었다. 운동을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초과 회복을 더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초과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요. 이 초과 회복에 재밌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유 안정성과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자아실현을 하자. 세 번째, 요건 제가 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요. 저도 이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알아요. 디지털화 하자는 것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만나게 하는 디지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이 우리한테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의 출발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커넥티비티,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는 게 연결이거든요. 커넥티비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솔리다리티까지를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합시다라는 것이 초회복의 중심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1월 달에 그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스페셜 스피치를 하면서 강조하신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포용적 회복, 인클루시브 리커버리 하자. 잘 사는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그러면서 지구를 살리는 방식. 이걸 다 담아나가는 포용적 회복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복잡한 단어가 많죠. 이게 무슨 귀신 신화랄까 소리냐 하는데 이 정도를 큰 틀만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어는 resilience입니다. 한국말로는 회복력, 회복 탄력성,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 학교의 리질리언스는 잘 나가는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그 상위 소득 20%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낮은 부분 아래를 의해서 평가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경제성장 논리, 시장의 논리에서 근데 그 논리보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생명 논리, 안전가치 논리가 우선이더라. 지금 이걸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한계점, 임계점에 오기도 왔지만은 생명 안전부터 살려야 되니까 뭐 4단계를 가면 문을 닫고 지금 뭐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치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경쟁에 맞선 협동, 이윤에 맞선 공공성, 지배에 맞선 연대, 경제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이러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튼실한 고용 안전망 짜는 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사회적 면역력, 회복력을 논의해야 된다. 예. 자, 요 챕터 빨리 정리합시다.
괜히 머리 아팠죠. 더운데 죄송합니다. 오늘 썼던 언어 가운데 거대한 리셋이라는 거대한 재설정을 합시다. 또 building back better, 또 super compensation, inclusive recovery, resilience, 이러한 복잡한 단어의 공통점은 코로나 이후에 지구촌의 삶의 방식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바뀌는, 이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은 뭔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다. 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경험, 코이카에서 경험이 중심이 되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익숙하게 35년간을 활동해 왔던 이 ODA, 국제개발협력 원조의 방식이 코로나 한 방에 훅 무너졌어요. 저는 책도 써내고 뭐도 하고 열심히 교육도 시켰던 세계 시민교육, 세계 시민의식, 코로나 오니까요. 저 정말 언론에 저도 엄청 혼났거든요. 왜 대한민국에도 마스크가 없는데 이걸 중국 갖다 주려고 그러냐고, 당신 돌았냐고 해가지고 저도 언론에서 비판받았고요. 왜 한국 국민도 못 받는데 저 이주민들 왜 주고, 이주 노동자들, 그 국적도 없는 애들한테 왜 주냐고. 우리가 얘기했던 혐오, 차별, 배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특히 개도국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개도국 사람들까지도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도, 백신도 중요하고 뭐 이제 진단 키트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는 문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는 위기가 오면 항상 윗동네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랫동네, 아래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이카는 모든 사업 현장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제 올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만은, 코이카 이름으로 나가 있던,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봉사단은 2,400명은 비행기 태워가지고 정말 전 세계 임시 비행기 별거 다 태워가지고 국내로 안전하게 귀국시켰습니다. 저는 그 안전하게 귀국시켜서 자랑스러워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봉사 활동의 현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났던 사회적 기업,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동네 학교, 보건소 올스톱 시켜놓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도망 나온 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재난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쉬운 해고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백신 민족주의, 트럼프가 했던 방식들, 그러면서 폐쇄적인 자국 중심주의, 이 새로운 내셔널리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속에서 현재의 개발협력 방식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대한경제, 대한발전, 대한사회를 고민합시다. 그럼 어디에서 그게 키워드가 나오느냐? 결국은 마을이었습니다. 로컬 커뮤니티고 마을 경제에서, 마을의 이코노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작년에 코로나로 다 셧다운 됐을 때 코이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니까 개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 이 사람들 멈추지 말고 계속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 공장 문 닫고 직원들 해고시키지 말라고 하는 긴급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든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들은 마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베이스한 그 주체들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human faced development가 필요하고 people centered development,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람의 얼굴을 가진 발전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백신을 맞고 이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오늘의 하루에 밥이 부족한 사람들 생계력 문제,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는 시민력의 리질리언스, 생명력, 생계력, 시민력의 리질리언스가 결국은 SDG더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더라. 이것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 직원들하고 작년에 학습 조직을 하면서 이 코로나란 것이 저는 먼저 온 미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차피 3, 4년, 4, 5년 후에 기후위기에서부터 따로따로 다 올 건데, 이게 감염병 위기, 기후위기, 불평등 위기가 복합적으로 먼저 온 미래로 다가왔고 우리는 여기 대응하는 것이며, 그 대응의 가장 좋은 방식은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고 백신을 찾는 것도 있지만 제 의견은 let people be the solution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다.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상식, 고정관념 여기에 관해 가지고 자꾸 질문을 바꿔보는 why의 게임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익숙함에 질문하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의제도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빌딩 백 베터든 더 그레이트 리셋이든 초회복이든 SDG든 세계 시민의식이든 대안발전이든 하여튼 이런 사회혁신의 출발은, 공정무역 공정여행의 만남의 출발은 결국은 질문을 바꿔보는 데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은 길이 있어서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코이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걸어가서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적 상상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 지구 행동들을 우리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내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상상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나 혼자 고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하는 방식.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 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시민의식의 핵심이다. 제가 20여 년 이 얘기를 세계 시민교육 강의하면 늘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했는데 그때는 안 하다 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가지고는 도리어 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얘기가요. 타이타닉 현실주의라는 겁니다. 더글라스 로미스가 얘기했던, 더 이상은 진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이 엔진 멈추자. 여러분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크게 만들고 그 배의 엔진도 크게 하고 석탄도 많이 떼가지고 배의 속도를 높여라. 배의 속도가 빨리빨리 높아지면 그러면 그 안에 파티도 신날 것이고 그 안에는 승객은 행복하게 뉴욕 항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의 발상법이었거든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씩씩하게 살아갑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이 항해 속도가 빨라진 만큼 파티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 왜곡된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이 배의 저 꼭대기에 있는 선장도 저 밑에서 석탄 떼고 있는 선원도 1등석의 부자 승객도 가난한 3등석의 승객도 everything is insane. 모두가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발전,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로, 이 방향으로 이 배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언젠가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는 자멸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알람을 울려야 되고 한데 여기에 관해서 아무도 알람을 울리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성장 중심에서 속도전으로서의 경제를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빌딩 백 베터라고 하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또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대한경제의 발상은 왜 우리가 이 배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바꿔나가는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SDG,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엔이 만들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하고는 어떻게 만나집니까? 그냥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더 공부하실 분들은 다 하시면 되고요. 일단 SDG가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첫 번째는 SDG는 코로나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로서 SDG가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회복해 나가는 로드맵을 그리는데 SDG가 활용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까 할 때에 SDG가 활용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SDG라 그러면 SDG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일로라 그럽니다. 분절화되어 있어. 누구는 SDG 1번 해가지고 빈곤 퇴치. 누구는 2번 해가지고 노헌 거, 그 애들 밥 먹이는 거. 3번은 뭐 그냥 건강. 4번은 교육, 5번은 성평등. 전부 사일로 벽 있는 것처럼 잘라가지고 나는 1번 하면 되고 나는 5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SDG라는 거는 1번에서 17번까지가 늘 인터릴레이티드 하면 인터링키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서 SDG를 해석해 보면요. 1번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모든 정부가 긴축 재정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하던 원조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몇 개 나라, 유럽의 몇 개 나라가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구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지구촌 빈곤은 더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빈곤선 이하의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더라. SDG 골 1하고는 여기서 만나지더라. 골 2하고는 2번 목표하고 어디서 만나지? 바이러스가 굶어 죽거나 농업 생산력이 약화되고 농산물 유통망이 셧다운돼. 속된 말로 제가 알기로 캠프에 우리 이철용 대표님이 작년에 두테르테 정부가 필리핀에서 락다운 시켰을 때는 콩물을 생기고 양계장에서 계란이 생산되어도 이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SDG 3번이야 물론 이제 그 건강권이니까 가장 중심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교육 문제 4번. 한국은 그나마 지금 원격 교육이 돼요. 우리는 인프라가 돼. 개도국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코이카 관두기 직전까지 개도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니까 잊어버렸던 방식인데 한국에서 EBS 교육 방송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마을 방송 형태라도 교육 애들 학교 안 가도 갈 수 있는 방식을 좀 원조해 달라. 아니면 태블릿 PC로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좀 보급시켜 달라. 우리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 가면 더 딱하다니까요. 5번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전부 갇혀 있으니까요. 이거 아내가 내 남편한테 얻어맞아 가정폭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건의료 인력은요. 여성 인력이 더 많아요. 돌봄 인력도 여성 인력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는 그걸 5번하고 만나지는 겁니다. 6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그래야 하지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흐르는 물에 30초간 이렇게 손을 비누로 해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웃긴 소리를 하지 마요. 아프리카에 물 부족 국가가 가면 먹은 물도 없는데 무슨 깨끗한 물로 30초간 흐르는 물에 씻어. 이런 소리 하면 걔들 화내요. 이게 지구촌 현실이란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랩 시설을 멈춰버리고 지금 이제 진단 키트를 갖다 검사를 못하고 있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코로나를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SDG가 코로나에 하고 비교해 보면 1번에서 17번이 다 이런 식의 서로가 마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는 건 3번이잖아요. 글로벌 헬스와 웰빙에 관한 것이다. 3번 가운데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3.8이에요. 타겟 3.8 같은 경우에는 UHC라고 하는 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보건의료를 보장하자. 백신은 한 나라의 상품이 아니라 이건 인류가 같이 써야 되는 공공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8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못지않게 타겟 가운데 3.B, 3.C, 3.D 같은 경우 3.B가 이제 백신 의약품의 이제 액세스에 관한 것이고 보건 인력 또 재원에 관한 것이고 조기 경보 위험 경량 3.D 같은 경우 자 이게 또 17번하고 만나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십 이거는 같이 공조해야지 미국 혼자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 사람은 백신 100% 맞춘다고 세상이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하면 세상이 행복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게 이제는 그 지구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옛날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알아들어. 우리 대한민국만 100% 방역 깔끔해가지고 락다운 한다고 대한민국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보건의료적인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 시민적 공간이 슈링킹 시빅 스페이스라고 하는 시민적 공간이 축소되고 새로운 혐오와 배제, 차별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 젠더 이슈, 취약계층의 권리들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요거 작년 얘기인데 코이카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다 철수하고 모든 사업 중지했어. 그 와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기반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훨씬 이걸 강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권 기반의 개발협력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체리티 베이스가 아니라 인권 베이스로서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바뀌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현지화시킨다. 우리가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현지 주민들과 현지 마을과 현지 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해주고 나오는 방식은 이제 코로나가 오면 또 도망쳐 나와 가지고 안 굴러간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시민참여, NGO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은 살아서 굴러간다. 이런 데가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4P의 가치,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의 가치와 4P의 방향으로서 프로그래밍화시키자, 파티시페이션 하자, 파트너십 하자, 플랫폼을 하자. 스톱 바이 스톱 행동으로서 Solidarity, Trust, Ownership, Partnership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스피디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오픈한 정보를 개방하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스톱 행동, 이런 원칙을 가지고 코이카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2시 40분 시간 봐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세계 시민의식, 또 발전, 지속가능 발전, 국제개발 협력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요거 제가 올려놨는데요. 뭐 그냥 본인 혼자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인권은 배려입니다. 이 단어가 인권은 배려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마음속에서 손을 싹 드시고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손을 들지 마시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줌으로 하면 이게 인터랙션이 안 돼가 재미없어. 에이씨.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인권은 배려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뭐 이런저런 강의 가서 하잖아요. 하면 절반은 맞다 그러고 절반은 틀렸다 그러고 나머지 절반 또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래요. 정답은요. 일면 맞으면서 일면 지독하게 틀린 말이다. 요 얘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두 가지 장면이 제가 그림이 나왔네요. 왼쪽 그림은 보시면요. 우리 지금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보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이라고 하는 이런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쪽 오른편에 보시면요. 우리 동네에 그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요? 단어가 근데 이쪽은 배려고 이쪽은 우선이야. 같은 말이면서 엄청 다른 말이에요. 노약자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게 배려석이란 거는 주어가 누구지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그런 교통약자가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주어고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은 뭐가 되지요? 나의 목적어를 만들어 놔버렸지요. 내가 그들을 배려하는 거야. 반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거주자가 주어예요. 비거주자는 될 수 없는, 여기는 우선권이, 권리가, 이러한 권한이 거주자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요. 자, 쉬운 얘기로 한국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배려석입니다 했을 때 일본 가보면요. 일본 지하철에 뭐라고 붙어 있냐고요? 저기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 좌석. 홍콩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고요? 전용석. 중국에 가면 우선석. 싱가포르 가면요. reserved seating, priority seat. 무슨 차이지요? 심지어 예약석,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앉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서 앉아야 되는 거지 내가 배려해서 앉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개발협력이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의 자꾸 실수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당연히 그들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로 해석을 안 해주고 우리는 내가 배려해서 네가 앉는 거니까 네가 앉으면 고맙다고 해라. 알겠나? 한국이 원주해주면 필리핀 너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냐? 라는 방식이 우리한테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발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등은 제약이고 현실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권은 배려가 아니라 갈등하고 경합하는 가치입니다. 같은 좌석을 두고도 똑같은 도로를 놔두고도 결국은 승용차를 우선으로 할까 버스 전용 차선을 둘까. 근데 버스 전용 차선 옆에다가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는 또 왜 만드냐, 불편하게 왜 하냐, 그러면서 보행자는 또 왜 만드냐. 이거는 그 사회가 합의되는, 그 사회가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둘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단히 경합하는 가치거든요. 이걸 갖다가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진짜 희미한 이런 개념으로 가면요, 정말로 그들이 도리어 화를 낼 것이다. 개발협력 원조, 이제는 책 제목이 이제 4권의 책을 제가 지금 붙여놨잖아요. 첫 번째 제목이 원조가 폭력이 된대요. 두 번째는 원조는 죽었다. 이쪽 마지막 보세요.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 Despite good intentions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의가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뜻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good intention, 선의가 전부 good doing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이 되지 않아요. 원조를 주고도 요거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나서도 폭력이 되고 마을이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원조 함부로 주는 것도 이제는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원조가 폭력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빙상위의 원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그 나라의 국가의 문제, 그 나라의 불평등의 문제, 정부의 부패의 문제, 권위주의 정부의 문제, 고용의 문제, 기후위기, 심지어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 관한 것, 또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에 관한 문제, 국경을 넘나드는 이 투기 자본의 문제, 이런 얘기들까지가 다 같이 굴러가는 거지. 원조 하나 뭐 찔끔해가지고 돈 준다고 해가 지구촌이 평화가 오는 거 절대 아니더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코이카에서 열심히 했던 이 개발협력이 열심히 했다고 인권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건 유엔에서 나왔던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 지구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까? 첫 번째로는 저는 making local ownership a reality다. 마을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가자. 이제는 그들을 우리 사회복지에서 잘 쓰는 단어 있잖아. 수혜자, 베네피셔리, 대상화시키지 말고 타자화시키지 말고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주어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서의 마을의 오너십을, 로컬 오너십을 갖다가 길러나가자.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람의 얼굴을 가진 개발을 하고 커뮤니티 드리븐 디벨롭먼트,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Let people be the solution을 합시다.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모델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발전이란 단어가 맞아요. 아마티아 센이 썼던 책, Development as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하심으로서의 발전이 무엇이냐. 또 한양대 김정걸 교수가 썼던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 그 사람도 참 골 때린 사람이에요. 아마티아 센하고 제목을 비슷하게 해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지원해가 누구를 뭘 하고 대상화 타자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력화하고, 그러면 엠파워먼트가 뭐냐고요? 목소리 잃은 사람의 목소리 찾아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조한다고 저 같은 코이카 상임이사가 나가잖아요. 그럼 그거가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뭐 하면요, 그들은 다 침묵한 주체. 왜? 내가 돈 가지고 갔으니까. 학교 지어줄까 병원 지어줄까. 학교 욕하면 대가리 끄덕끄덕끄덕, 병원 욕 대가리 끄덕끄덕. 그럼 뭐 지어줄까? 아무거나 욕해요. 그들을 대상화 타자화 시켜가지고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만나나가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만나는 발상법. 이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들을 스스로 하는, 그들을 주어로 하는 발전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의 것을 우리 밖으로 수출하겠다고 하는 어설픈 생각도 그만하고요. 미얀마 이 사태 생기니까 다들 한 얘기가 미얀마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수출하지 마요. 왜? 미얀마의 땅하고 대한민국의 땅은 토양이 달라요. 우리의 모델을 가지고서 그들에 맞는 모델을 잘 개발을 해 나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안과 밖에서 하고, 우리는 선진국이고 너거는 후진국이고, 우리는 문명이고 너거는 야만이고, 나는 가방끈이 길고 너거는 개도국의 가방끈 짧지 않냐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발전되지 못한 것들, 발전되지 않은 것들을 대상화, 타자화 시켜 나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이 진정한 협력에서의 이웃 만들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일본식 한자에서, 영어의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일본식 한자에서 누구는 개발이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발전이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두 단어가 다 쓰여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발전이 맞아. 그들이, 코이카가 대한민국이 학교를 지어줘서 그 아이들 교육이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코이카가 그 필리핀 가가지고 학교 지어줘서 이렇게 개발을 해줬다라고, 걔들을 위해서 해줬다는 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내가 주어 되지 말라고, 나는 빠져나올 사람이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발전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차리티 베이스드가 아니라, 실제 차리티 베이스라는 게 우리가 많아요. 지금 여전히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들이 불쌍해요,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겠다, 산타크로스 같은 이러한 개발협력 원조하는 방식이 너무 많다. 차리티 베이스를 넘어가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니즈 베이스드 어프로치였어요. 무엇이 그들의 what is their basic human needs냐,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니즈가 뭐냐를 판단하고 그 니즈를 지원하자 했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현장을 가서 부딪혀 보니까 니즈하고 원치가 또 헷갈려요. 어디까지가 니즈고 어디까지가 원치. 원치는 욕망이잖아요.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이 나오거든요.
동티모르에 가서 그 산골에 그 커피 마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줬어. 처음에는 그 이제 너무 마을도 멀고 해가지고 한 집에 우리가 얘기하는 왜 전구 담아 뭐라 하노 고급 용어로 그 전등 아이씨 전구 담아 있잖아. 전등 한 집에 전등 한 등을 켜게 해주는 그걸 하고 한 집에 왜 이거 고급 용어 자꾸 나온다. 그 뭐라 하노 이거 40꼬미 그 핸드폰 충전하는 그 플러그 하나 한 집에 플러그 하나에 전등 하나를 해주는 그까지를 했어. 한 1년 지나니까 그 마을 이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기왕이면 부엌에도 전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 40꼬미가 한 3개 되면 핸드폰도 충전하고 라디오도 듣고 하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등을 3개를 원하는 거는 니즈냐 원치냐 이걸 누가 판단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나는 우리 집에 온갖 전구 지금 이 방에도 지금 전등이 몇 개 켜 있고 40꼬미가 몇 개인데 그들에게는 한 개에 한 개만 주는 것이 니즈고 2개 가면 원치냐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charity based 하다가 needs based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human right based approach,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하자. 아이들이 남수단의 아이들이 불쌍해요가 아니라요. 남수단의 15살에서 17살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자기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고 있을 때 얘들은 1m 70대는 이 러시아제 이거 소총을 들고는 소년병으로 나와가 싸우고 있는 얘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인도에 가면 채석장에서 달리 그 아이들이 앉아가지고는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깨가지고 25루피를 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 어린이, 대한민국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지. 내가 가난해? 그래 내가 배려해서 한국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뭘 나눠줘? 라는 방식의 체리티 베이스나 니드 베이스를 넘어가면 좋겠다. 말이 좀 길어졌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란 단어를 영어로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잖아요. 내셔널. 그러니까 네이션과 네이션의 인터하는 것. 일본식 한자로 그래서 국가 간이라고 하는 국제란 단어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국제란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코이카도 그렇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필리핀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타오빌이라는 마을 인터 커뮤니티 하는 것이고 인터 피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식 한자로는 일본에서도 이제 국제를 넘어서는 민재라는 단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 5번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어이구 27분 남았네요. 재미없지요? 혼자 막 떠드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세계 시민 의식, 세계 시민 교육을 합니다. 뭐 이제 반기문 총장도 그래 얘기했고, UN에서도 이제 JFS도 이제 세계 시민을 교육의 양과 교육의 질 다음에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라는 것을 글로벌 시티즌십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UN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타겟 4.7에 보면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4.7이지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정진, 세계 시민성, 문화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SDG가 얘기하고 있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세계 시민, 지금 오늘 이 과정이 세계 시민이지만 이 과정은 무슨 지식의 양을 넓히는, 지식의 양은요, 내 박사, 구박사 가면 네이버나 구글 가면요, 그 검색어 치면 정보가 너무 많아. 암기 위주로 주입식 교육을 지식의 양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관점에, 인사이트면서 통찰력이면서 관점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서 단순히 머리로 하는 인지교육이 아니라 비인지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융합교육으로서의 이 교육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관용적이며 더 포용적이고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과 기술, 손발로 하는 기술과 그 못지않게 우리 가슴으로 해야 하는 가치와 태도까지를 개발해 나가는 교육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의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시작은 Get Global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로벌 이슈와 친해져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관해서 친해져야 될 것이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구온난화는 뭐고 사막화는 뭐냐 이런
지구촌 이슈와 친해지는 작업, Get 글로벌이 시작인데요. 중요한 거는 Get 글로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Get 글로벌과 동시에 나온 게 Get 로컬입니다. Get 글로벌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똘라랑서, 더 많은 공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Get 로컬은 더 작은 민주주의, 마을의 민주주의, 우리 밥상머리의 민주주의, 동네의 지역적인 실천, 지구 행동을 지역으로 실천하는 방식이 Get 로컬이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은 Get 글로벌과 Get 로컬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Get 글로컬, 지구 지방화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밑에 나와 있는 저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하는, 자, 이런 방식에서 마을하고 지구를 만나게 하는 그런 발상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금 저 위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거대 담론이 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다 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제2의 반기문이 되면 되냐? 제2의 한비아가 되고 전부 지구촌의 평화를 고려 독수리 오영재가 되는데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탄소 발자국을 하면서 로컬 푸드를 하고 전기 플러그를 하나 뽑아내는 것. 지역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지구적인 거대 담론을 해결해 나가는 출발이다라는 데 대한 Get 글로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인지가 필요하다. 못지않게 지구촌의 현실은 무엇이고 현실이 다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또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퍼스펙티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결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저는 세계 시민교육을 열심히 했고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개도국을 갔어요. 부모님들이 같이 갔어. 같이 가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정말 가난한 어반 슬럼 도시 빈민촌에 가가지고 거기 아이들을 현장을 보고 있는데 보는 사물과 현상은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저거 아들 데리고는 싹 불러가지고 어머님이 교훈적으로 아이를 지금 이제 강의를 해요.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말해. 자들 잘 말해. 니도 공부 안 하면 저꼴 난다. 알겠나? 돌겠는 거야. 또 한 번은 제가 개발 협력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목부수야. 목부수.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분들은 이론, 이념, 신념보다 더 무서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막 대화하다 보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뭐 그분들 잘못한다는 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요. 그 교회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연히 저하고 몽골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특강 해달라고 그러고 뭘 갖고 저녁 때는 이제 또 아이들하고 이제 철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는데 하나님 감시합니다. 그러면 뭘 감시하나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시하오며 아니 님이랑 그러면 그 몽골에 가난한 욕했잖아. 그 몽골에 가난한 청소년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관점으로 이 지구촌을 읽어내느냐 이 퍼스펙티브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인터디펜던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을 짧게 얘기하면 뭐 제가 오늘 세계 시민의식 전체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요. 비욘드 바운다리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권 비자 받아가지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졌던 상식, 맞아, 저 가난한 나라 애들은 항상 저래, 뭐 어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상식과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see the unseen neighbors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저도 요새 매일 아침에 이제 눈 뜨면요. 뉴스를 켜놓고 나서 오늘 몇 명이지? 오늘 1800, 거의 1900명 다 됐네. 왜? 그거는 나하고 직접 연관되니까 그게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더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쯤 된다면 양미강 위원장님쯤 된다면 아침에 눈 뜨면 한국의 확진자 숫자도 보지만 필리핀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필리핀 볼 거예요. 왜? 필리핀이 캠프의 현장이 있으니까.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5,000마일, 10,000마일 바깥에 방글라데시에는 어떻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떤지에 관해 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런 윤리의식, 책임감을, 책무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내 조카가 아플 때, 우리 딸이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속상해, 우리 가족이 아플 때 가졌던 속상한 만큼이나 5천말 만말 바깥에 아프리카 아이가 아플 때도 똑같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똑같이 아파해 줄 수 있냐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공간의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unseen neighbor,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이라는 게 만말 5천말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이죠.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Another world is possible이다. Seeking for the alternatives라고 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세계 시민의 키워드는요. 세상을 다르게 살아도 쪽팔리지 않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도 루스가 아니다. 세상은 전부 스카이대가 안 들어가도 되고 삼성현대 안 들어가도 된다. 사회적 기업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2000년대, 2001년,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저는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반세계화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좌빨 세계화, 반세계화 그룹들이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시민사회 포럼을 하고, 저도 거기 참석했었고, 사실 저도 뭐 하여튼 뭐 길바닥에서 돌 던진 사람이에요. 이 세계화는 이거는 인류의 악이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는 반세계화 그룹하고 같이 돌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도 느끼게 되는 것이 resistance on the street, 길바닥의 저항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나서가지고 세상을 구해보자. 모두가 4대강 할 때 누군가는 색강을 살리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모두가 메인스트림만 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사이드스트림 갈 준비도 해야 된다. 모두가 대기업 갈 때 누군가는 사회적 기업 갈 준비하자. 모두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을 때 내 혼자 대도 않은 카페 규모로 차려가지고 적자 나가지고 한번 망해보자. 이런 발상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똥심들이 모여 나갈 때 Another world is possible하다. 무작정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저 멜로드라마의 그 영화배우 이병헌이 했던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대단히 중요한, 코로나 시대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뭐라고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매년 3, 4달만 되면 저 나이몽크 사막에, 중국의 내몽고 사막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는 황사가 되고 미세먼지가 되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고 봐라. 그러니까 왜 중국의 몽골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황사를 안 아프려면 몽골도 안 아파야 되고 중국도 나이몽크 사막이 안 아파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북경의 나비가 날면 맨하탄에 비가 옵니다라는 건데, 이제는 코로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명해진 거예요. 나 혼자 락다운 셧다운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다 같이 지금 안 아파야만이 지구촌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상호 의존 지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다 아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Celebrate diversity. 다양성을 이제는요. 대가리로 공부하는 죄송합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다양성을 우리는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understand diversity. 지식의 양으로서의 diversity 중요하고요. 가슴으로 공부하는 diversity, 다양성. 이걸 acceptance라고 합니다. 수용하는 거죠. 가슴으로서 다양성을 표현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이란 것을 즐길 줄 알아라. 이제는 우리 다문화 사회 다양성 이란 것은 이제는 우리 삶의 이제 일부이다. 아직까지도 식당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상하게 조선족 탈북자 말씀은 힐끗 쳐다봐지거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의 이주노동자가 지나가면 힐끗 쳐다봐지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 사회를 즐길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학습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온몸이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셀러브레이트 다이버시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요, 로컬, 글로벌, 로컬의 선순환이다. 전부 다 독수리 오영재 마징가 제트 그리고 제2의 반기문 한비화 돼가지고 지구촌 평화를 구하러 가지 말고요. 로컬과 글로벌과 로컬이 선순환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세계를 구하는 힘은 마을에서 나온다. 마을에서 세계가 보이고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챕터 15분 남았네요.
15분만 참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더운 여름에 이 고문에서 해방됩니다. 제가 뭘 제안할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 앞부분은 늘 하던 거 아니고 요건 고민 좀 했어요. 자, 세세세라 이게 세세세 아침바람 찬바람에 세세세 하는 건데 이 세세세가 할 수 있는 세계 시민 프로젝트가 뭘까? 무엇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대한사회고 대한경제고 대한발전일까? 저는 6가지 키워드를 했습니다. 뭐 정답까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기업 차리고 요런 시창업 하시고 요런 데 취업하시면 잘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거 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잘 됐지. 1번 탈근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성이란 것, 근대성이란 것, 모더니티란 것을 넘어서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상상력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와야 된다. 2번째, 대한경제, 대한사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3번째는 이게 탄소 중립하고는 그린 뉴딜하고는 어디서 만나질까? 4번째,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만나게 하는, 또 글로컬라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만나게 하는 이 디지컬라이제이션에 관한 힌트. 5번째는 공정무역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제가 또 코이카 있었으니까 코이카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근대 경제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 제로 성장하면 인간은 불행해지, 대한민국은 불행해지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벌써 성장 사회가 몇 년, 20년 전에 끝났어요. 성숙 사회로서 살아가요. 파일을 잘 분배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개발은 진보고 역사 발전 웃긴 소리 하지 마요. 이거 상식도 안 통해요. 한국 경제 발전 민주화 모델 수출하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모두 환영할 거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대의민주주의 외에도 촛불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요. 경쟁적인 삶 외에는 없다라는 이 삶들도 이제 바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계에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한 책무성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이 상호 의존적인 지구적 공동체 이해 실천을 가지고서 마을에서부터 작지만 구체적으로 세계 시민운동 합시다. 대한개발운동 합시다. 그린뉴딜 탄소 중립 5대 합시다. 사회적 경제운동 합시다. 윤리적 소비운동 합시다. 공정무역 합시다를 지금 대기합니다. 자, 모더니즘이 뭐냐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공장에서 그냥 똑같은 플라스틱 바구니 그냥 계속 하루에도 2,000만 개를 찍어내서 획일화, 균일화, 일반화, 보편화 시켜 나가는 이 공장으로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마을 단위에서 그것만 마을에 맞는, 그래서 이제 획일화, 보편화의 권위적 지식을 해체하고 정말 귀신 씨날 까먹는 새로운 대안을 내보는 방식들이 나올 때에 이러한 새로운 상상이 나오더라. 무엇이 대안개발이냐? 아까 다 했던 얘기인데요. 가장 키워드들은 이제 뭐 마지막에 참여, 인파워먼트, 파트너십까지. 그 속에는 적정 기술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도 들어올 수 있고 소셜 이코노미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린 뉴딜이 뭐요? 탄소 중립이 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ODA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청년들이 자꾸 묻던데요. 그린 뉴딜이란 것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기후위기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탈탄소 사회 전환하는 거지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이걸 그냥 뉴딜이 아니고 그린 뉴딜 했을 때는 이러한 위에 단의 과제와 밑에 단의 새로운 일자리, 또 불평등 해소라는 개념이 만나져야 그린 뉴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역은 특별히 사회적 경제라는 사회연대 경제, 플랫폼 경제라는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지고 탄소 중립 그린 뉴딜 OD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정부예요. 그린 뉴딜은요, 대한민국이든 뭐 글로벌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서울특별시고 서울특별시가 아니고요. 도봉구고요. 관악구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동네 동사무소랑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아니면 그 사회적 경제 주체와 만나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협력체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 사업이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있는 저 도서관을 갖다가 어떻게 태양광 발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형 도서관을 만들어 볼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걸 협동조합 방식의 이제 햇빛 발전소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역 중심성이라는 거 하나 하고 시민 참여라는 이 두 키워드와 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서의 그린 뉴딜을 하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찾아보면 저는 너무 그린 리모델링,
우리 학교, 보건소, 박물관 뭐 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먹거리 산업이란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이 요 영역이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공공교통에 관한 부분들과 따릉이를 포함한 공공자전거, 이 플랫폼 경제가 지금 쿠팡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부 망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배달의 민족 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뭐 노동의 질 문제, 노동의 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따릉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형 플랫폼 경제는 없을까? 자원순환 영역, 생태보존 영역, 탄소 중립을 위한 요 부분 전환 학습 교육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이 전환 학습 교육, 기후 변화 교육 이 부분이 이미 저 교육에 기반한 협동조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작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관광 지금 관광사들 여행사들 다 지금 대한민국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들이 하고 있는 게 대한관광 마을 여행, 마을의 새로운 스토리텔링형 마을 여행 사업을 북촌관광팀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평창에서는 평화관광을 하겠다고 DMZ 투어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러고 생태관광 이런 대안 상상력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나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 대한경제, 대한오디의 단초를 사회적 경제하고 접목해서 저는 찾읍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에너지 전환 활동과 육성하고 이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것이 이게 갈등이거든요. 기업들은 하기 싫어. 지금 탄소 중립하면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사실은 포스코 아니에요. 제철하고 이거 뭐 이제 석탄 발전소 이런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갈등 비용이 발생할 거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데 단순히 초단기적인 경제 회복 수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이면서 그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서의 재정이 돼야 되는 것이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이고 그 속에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를 같이 이제 복합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다 맞춰가네요. 18분.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얘기했다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뭔지 알잖아요. DNA라고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를 포함하는 이런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을 지켜내는 작업과 마을을 중심으로 가져나가는 로컬라이제이션이 만나는 디지컬라이제이션. 기왕이면 박물관을 짓는데 콘크리트 시멘트로 짓는 박물관도 있지만 앱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박물관도 있는 거고요. 세계 시민학교가 건물을 지어 클래스룸으로서의 오프라인 세계 시민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디지털에서 갈 수 있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디지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from connectivity to solidarity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조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전달형 원조를 했다면 제가 코이카 직원들하고 했던 얘기가 이제는 관계형 원조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에서 디지털 뉴딜은 DNA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의 투자를 통한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뭐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게 밑에 그림을 보면 나오는 저 이제 가운데 있는 좌우에 있는 디지털 뉴딜도 좋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는 가운데 이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이 강을 좀 건너게 해 주셔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트러시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부터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 경제든 시민사회가 갈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영역들이다. 공정무역 이거 해가 돈은 안 돼요. 미치겠어요. 난 이거 해가지고 적자 엄청 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트레이드는 가야 된다. 여기 있는 저 SDG의 17개 고리나 페어트레이드 왼편에 있는 10개의 원칙 저기에도 아동노동과 환경과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SDG하고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페어트레이드라는 영역이 근데 저는
딴 영역보다 가치 사슬이라는 영역, 특히 그것도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서의 페어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는 이런 공유 가치, CSV라고 하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이러한 공유 가치를 가지고서 사회적 가치가 공정무역은 뭐냐니까 생산자 저도 지금 동티모르의 커피 농가들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산자 농민들이 지속하는 삶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제발 스타벅스 커피만 사 먹지 말고 우리 거 좀 사 먹어주면 좋겠는데 윤리적 소비를 해주는 것 못지않게 무역의 홀 프로세싱, 패킹하고 디자이닝하고 프로세싱하고 무역 업무를 하고 shipping에서 배를 짓고 인천항까지 오는 이 홀 프로세스를 페어할 수 있는 방식, 공정한 방식으로서 가는 이런 페어 트레이드 가치 사슬 사업들이 필요하다. 페어 트레이드는 하나는 비즈니스라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 한수정 대표, 왜? 저 가운데 있는 공정무역 피스 커피, 저게 이제 제가 YMC에서 하는 건데 저거는 안 팔리고 요 밑에 솔브 커피하고 아름다운 커피가 너무 잘 팔려. 뭐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자, 근데 이런 이제 개발 협력 쪽에서 페어 트레이드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팀들도 많이 생겼고요. 페어 트레이드가 캠페인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어 트레이드 스쿨, 페어 트레이드 캠퍼스, 페어 트레이드 유니버스 칼리지 캠페인들 해외에서 많이 하고 우리 학교를 공정무역 학교로 만들어 보자. 영국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은 뭐 지금 도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런던 올림픽이 페어 트레이드 올림픽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올림픽에서는 모든 구스들을 페어트레이드 상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페어트레이드 도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 마을을 해가지고 화성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저 성동구에 누굽니까 그 청청장님도 하고 있고 페어트레이드 타운 캠페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으로서의 페어트레이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페어트레이드라는 것이 가능하다. 캠페인이면서 비즈니스로 가는 게 지금 제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페어트레이드 호텔 캠페인이거든요. 국내의 호텔들에 공급되는 그 구스들. 잘 알잖아요. 호텔 가면 타올도 있고 가운도 있고 베개도 있고 그 뭐 침대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고 이거를 페어트레이드 구스로 공급하고 그 호텔을 페어트레이드 호텔로 인증해주는 사업을 지금 한국관광공사, 코이카 몇 군데 공공기관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비즈니스면서 동시에 캠페인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크게 보시면 각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나 설명이 1시간인데 다 할 건 아니고 페어 트레이드, 에이드 포 트레이드라는 컨셉도 있고요. 에이드 or trade라는 컨셉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not aid라는 컨셉은 또 뭐고 from aid to trade는 뭘까? 이쪽에 보면 aid by trade. 자, 근데 원조라는 것과 원조를 넘어가서 이제 지속 가능한 무역 모델까지 자력화 모델까지 가는 데 대한 이런 새로운 귀신 신학 가능 상상력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익팅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사단법인 캠프에 익팅에서 봉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봉제 공장에서 내수시장 가는 것도 좋지만은 기왕이면 봉제 공장의 원단을 코턴을 인도에 오가닉 코턴을 수입하게 해서 거기에서 한국의 디자이너들하고 잘 개발한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의 페어트레이드 구스로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식까지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어 봅시다부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2분 남았네요. 못지않게 지금 코이카에서는 봉사단 나가는 것 말고 이제 사회적 경제 봉사단, 봉사단이 될지 펠로십이 될지 공정무역 펠로십을 지금 이제 디자인은 다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봉사단원들은 단순히 개도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가치사슬을 배우려면 선진국을 가야 됩니다. 런던에 가서 런던의 옥스파메스라는 NGO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까르푸에 가가지고 까르푸에서는 공정무역 상품을 어떻게 지금 사회적 기업 상품을 어떻게 판매 유통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커피 농장을 내려가든 어디 가든 해가 사회적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이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봉사단 한 1년에 거의 뭐 수천 명이에요. 코이카 봉사단, NGO 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UN 평화 봉사단, 청년 봉사단, ICT 봉사단. 그래도 이 봉사단은 일자리 통계로는 저는 끊임없이 저도 지금 청와대랑도 싸웠던 게 봉사단은 일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일자리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새로운 시장을 만나는 데는 필요하니까 이 봉사단 괜찮다라는 것 뿐이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방식들 또 코이카가 하고 있는 YP를 해외로 보내는 게 300명 또 국내에 330명
KMCO라고 왜 유엔 기구들의 초급 전문가를 내보내는 게 1년에 60명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를 1년에 200여 명 내보내는 이런 사업들에 우리 청년들이 또 죄송한데 세세인데 지금 자꾸 전 청년한테 간데 나머지 청년은 제너레이션 인클루시브하게 세대 간 포용력을 가지고 청년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발 코이카에서도 개발 협력에 관련된 커리어 센터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저 이노 캠프도 하고 이노 트립 하는 이런 저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청년들하고 만나는 작업들 아직까지 성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과물 가운데는 저도 좀 창피해요. 한 3년간 계속 이것만 파먹었어. 저 에누마라고 하는 저 스타트업이 태블릿 기반 해가지고 아동 교육 앱을 개발한 사업. 요 가운데 그림 2개인데요. 이게 이제 뭐 테슬라에서도 뭐 이제 개척하고 뭐 한국 기업들도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잘 가고 있다. 특히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학교 교육이 이제 셧다운 돼 버린 개도국에서 이 방식에 대한 니즈가 엄청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 방송 해달라는 영역들이 들어오더라. 이런 에누마 코리아의 케이스나 아름다운 커피가 르완다에 가가지고 여성 커피, 솔브 커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또 사단법인 캠프가 타워빌에서 이제 스마일 타워빌 이제 이런 익팅에 관한 그 기업들을 만들어서 해놓은 작업들. 이런 데에서 뭐 하여튼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